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조건부 확률. 오늘 조건부 확률을 시작으로 해서 곱셈 정리를 배우게 될 거고요. 곱셈 정리 이후에 사건의 독립 또는 종속에 대한 걸 배우게 되고, 글씨가 이상하네. 종속에 대한 것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독립 시행의 확률.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일단 확률 파트가 다 끝나게 돼.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학교가 있어, 확통을. 1년 동안 배우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까지가 중간고사, 지금 오늘 배운 확률까지가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때 배울 부분 이제 통계 파트에서 이제 중간 기말로 나누게 되지. 한 학기 동안 배웠다면 한 학기 동안 확률을 배운다면 오늘 배운 데까지가 바로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자, 우선 조건부 확률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공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그냥 PB 이거인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B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B 확률이 되는 건데, A가 일어났다면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변화가 있었다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B의 확률이긴 한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보면 편해. 집합에서 봤을 때, 집합에서 자, 전 사건을 우리가 S라고 하잖아. 이제 전 사건 S라고 하고, 표본 공간 S라고 하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B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사건 중에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할까?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분의 B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난 거예요, 일단.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렇다면 이 전체가 바로 S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A가 되는 거야. 전체가 A가 된다는 얘기는 요런 부분이 다 없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부분이 다 없다는 얘기야. 전체가 A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어, A는 요만큼이 되고 B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이 바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는 전체가 뭐가 되냐면 전체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공간은, 그 원소의 개수는 바로 A와 B의 공통 부분. 원래 B가 요만큼 있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전체에 대한 B의 확률은 NS분의 NB,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B의 원소의 개수가 되지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A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가 되고 A와 B의 공통 원소. 자,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보면 NS분의 NA 또 NS분의 N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분자분모를 NS로 나눠준다면, A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전체 집합이 A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A 안에서 B가 일어날 것은 A와 B의 공통 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계산한다. 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A가 0이 아니라고 그랬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PA는 0보다 크다. 물론 1보다 작겠죠. 연습 삼아 한번 해볼까? P, B 바 A의 여사건, 이건 뭐가 될까?
그대로 PA의 여사건분의 P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고, 이 경우는 뭡니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 B의 여집합 바 A, 이거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니까 PA분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모양만 요 글자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체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 사건. 그래. 주사위를 던졌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겠지. 소수인 사건 A는 2, 3, 5가 될 거고, 짝수인 사건 B는 2, 4, 6이 될 거야. 그럼 A와 B의 공통 부분 교집합은 2하고 2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P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 PA 교집합 B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6분의 1, 2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죠. 6분의 1이 되는 거고, P, B, 바 A는 어떻게 계산해?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PA는 뭐야? 6분의 3이잖아.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쓰고, PA 교집합 B는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A 교집합 B 또 PB 다 다르죠. PB의 확률은 2분의 1이야. 6개 중에 3개니까. 자, PB는 2분의 1이고 PA 교집합 B는 6분의 1이고 PB 바 A는 3분의 1이다. 요거하고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교집합 B라는 것은 뭐냐면 소수의 눈도 나오고 짝수의 눈도 나올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둘 다 일어날 사건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건 뭐냐면 짝수가 일어날 사건을 구하는 건데, 짝수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전체 집합을 A로 한정시켜 놓는 거야. 그럼 결국 요 A라는 집합 안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의미를 조금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그리고 전체 집합은 표본 공간 전체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B바 A 같은 경우는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A가 되고, 그 중에 A 집합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돼. 얘는 뭐가 될까? 전체 중에서 B만 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바로 PB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 체크에서 했듯이 A 교집합 B와 B바 A 구하는 방법은 다 여기에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조건 확률의 계산했는데 PA가 10분의 3 나왔고 PB가 5분의 3, 합집합이 5분 나왔어. 합집합. 그래. PA 합집합 B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죠.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그래서 PA 합집합 B가 5분의 4가 되고 PA가 10분의 3, PB가 5분의 3.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왜 이걸 했어? B바 A는 B바 A는 A가 기준이야. PA분의 두 개의 교집합 P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PA라는 것은 10분의 3이라고 나왔지만 PA 교집합 B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PA 교집합 B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요거 PA 교집합 B는 10분의 3 더하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5분의 1, 10분의 2 해서 10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10분의 3분의 10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하는 문제이잖아. 상황을 만들어 놓은 문제가 아니고 숫자만 대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는 경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P회사 제품이 20개가 있어. 그 다음에 Q회사 제품도 20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 중에 불량품이 3개야. Q회사 제품도 총 20개가 있는데 불량품이 4개가 있어. 이게 P회사 제품이고 Q회사 제품인데 이 전체 40개에서 한 개를 뽑았어. 그게 불량품이래. 그때 그게 피해사의 제품일 확률을 구하라. 말이 조금 이상하지. 자, 이럴 때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하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게 지금 불량품일 때 피해사의 제품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조건부 확률 내 모양이야. 뭐뭐가 나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거의 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인데 40개의 제품 중 임의로 뽑은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다. 이 불량품일 이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P회사의 제품을 뽑는다. P회사를 뽑는다. 이걸 B라고 할게. 자, 다시 얘기해 보면 불량품을 뽑을 사건, 불량품을 뽑는 사건. 이게 지금 A라고 하는 거고 P회사 제품을 뽑는 사건. 이걸 B라고 하자고. 자, 여기서 불량품을 뽑는 사건의 확률은 뭐냐 하면 PA는 전체 40개 중에 7개가 불량품이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면 P회사 제품일 확률을 구하라? 좀 애매하지 말이. 자, 그런데 이건 조건이 지금 A라는 조건이 가지고 있는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사실은 여기서 PB는 뭐냐 하면 4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피해사 제품을 뽑을 확률은 40분의 20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불량품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그게 피해사 제품을 뽑는 거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면 PA 교집합 B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PA 교집합 B라는 건 뭐냐 하면 PB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PB가 일어나 피해사 제품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도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불량품을 뽑는 경우는 여기에서 20개 중에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PA 교집합 B는 40분의 3이야. 40분의 3. 요거 많이 어렵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 조건부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지만 A를 뽑고 거기에서 P하고 Q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P, Q 둘 중에 하나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거기에서 불량품이라고 할 확률은 20분의 3이니까 40분의 3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뒷단원에서 곱셈 법칙을 배우고 나면 요건 좀 더 쉽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40분의 7분의 40분의 3 따라서 답은 7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얘를 계산하고 있는데 요거의 계산이 조금 어려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다. 일단 다음 거 먼저 해볼게. 자, 확률의 곱셈론이 바로 나와 있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을 배웠는데 조건부 확률은 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PA를 양변에 곱해주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B바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요게 바로 곱셈 정리야. 요게 곱셈 정리야. 아니면 우리 이런 거 있지. PA 바 B가 되어 있다면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서 이 공식이 나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PA 교집합 B는 PA 교집합 B 요 녀석은 PB를 양변에 곱해서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가 PA 교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PA 교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PB에다가 PA 바 B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여기 보고선 얘기를 해줄게. 내가 요거를 요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아까 말을 잠깐 흐렸는데 보세요. 조건부 확률인데 여기서 지금 P회사 제품 20개 중에 불량품이 3개라고 했잖아. Q회사 20개 중에 불량품이 4개라고 했고 불량품을 뽑을 사건을 A라고 그랬고 P회사 제품을 뽑을 사건을 B라고 놨어. 그럼 P회사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면 P회사를 뽑았을 때 P회사의 것을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거야. P회사 20개 중에 불량품이 나올 거 20분의 3이 되겠죠.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A의 확률을 구할 때에는 P, B, A 바 B지만 사실 얘는 신경 쓰지 않고 P, B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니까 20분의 3을 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네. 그래서 아까도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걸 조금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이 곱셈 법칙을 좀 알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 곱셈 정리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A 교집합 B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 PA랑 PB 바 A를 곱하거나 PB랑 PA 바 B를 곱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사건 A, E에 대해서 A 교집합 E와 A 여집합 교집합 E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A와 E라는 사건은 교집합과 A가 여기 있고 A 여사건은 여기 있잖아. 그런데 E라는 집합이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봤을 때 전체 집합에서 A와 E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고 A의 여집합하고 E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니까 요 사건의 확률과 요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E라는 사건이 전체가 나오게 된다. 근데 배반 사건이잖아. 서로 교집합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확률을 구할 때 P2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A 교집합 2와 A 여사건 교집합 2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쓸 거고 이 A 교집합 2를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했던 것처럼 PA 곱하기 P2 바 A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2를 이렇게 바꿔줘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이 두 내용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처럼 이렇게 나온 문제는 그냥 땡큐야. 왜냐하면 우리가 PA 교집합 B를 구할 때 이걸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 PA에다가 PB를 곱하는데 바 A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곱셈 법칙이라고 했잖아. 확률의 곱셈 정리. 다시 써볼게. PA 교집합 B를 PB하고 PA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A 바 B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아니면 PA 교집합 B는 PA라고 먼저 써준다면 여기 PB를 써야 되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내가 다시 써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요 첫 번째 쓴 거 이거야. 우리가 지금 PA 확률이 나와 있고 PBA 확률이 나와 있잖아. PA가 얼마야? 5분의 3이잖아. 얘는 5분의 3이고 PB 바 A는 9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약분해서 15분의 2 이렇게 정리를 할게. 자, 그 다음 여기 PB 바 A는 어떻게 할까요? PA 바 B구나. PA 바 B는 어떻게 돼?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써야 되는데 PB는 2분의 1이라고 나왔고 PA 교집합 B는 1번에서 구했잖아. 15분의 2로 구했지. 따라서 답은 15분의 4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배운 걸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내가 헷갈렸나봐. 여기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네. 자, PA 바 B는 우리가 계산할 때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배웠지?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PA 교집합 B는
PB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두 개가 똑같은 식이지. 자, 곱셈 정리에서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P2를 구할 때 PA 교집합 2와 PA 여집합 교집합 2 이걸 두 개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녀석은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P2 바 A, 그 다음에 PA의 여사건 곱하기 P2 바 A의 여사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 유형 3번. 확률의 곱셈 정리. 불량품 3개를 포함한 10개의 핸드폰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뽑아서 검사할 때 첫 번째 검사에서는 불량품이 나왔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정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단, 검사한 핸드폰은 다시 검사하지 않는다. 한번 검사했던 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원하지 않고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비복원 추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불량품 3개를 포함한 10개의 핸드폰이 있어. 10개 핸드폰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뽑았을 때 첫 번째 검사에서는 불량품이 나오고 두 번째 검사에서는 정품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첫 번째 검사,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 불량품이 나올 사건, 불량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정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우리는 PB 이걸 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두 번째 정품이 나올 사건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첫 번째 불량품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불량품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정품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PA분의 미안합니다. 지금 뭐 한 거야? 첫 번째 검사에서는 불량품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정품이 나오는 거니까 둘 다 나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PA 교집합 B,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PA양 첫 번째 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B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사실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야. 그냥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문제인데,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총 10개 중에서 3개잖아. 자, 그런데 이미 불량품이 나왔으니까 하나가 빠져나간 거지? 그럼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제 7개가 남았잖아. 7개 중에 뭐 정품이 나올 확률 5개가 되겠지. 그래서 약분해서 1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곱셈 정리를 모르고도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그런 기본적인 확률 또는 앞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뒤에 있는 문제들을 더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어 바로. 하지만 서술형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거야.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지금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 검은색은 아니지만 색칠을 할게.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어. 갑하고 을이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자, 우선 갑하고 을이 순서대로 뽑는데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근데 이 갑이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또는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 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비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갑이 흰 공을 뽑았을 때랑 검은 공을 뽑았을 때랑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달라져.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혹시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니? P2는 PA 교집합 2 더하기 PA 여사건 교집합 2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리 흰공을 뽑을 확률을 의리 흰공을 뽑을 사건을 2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P2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의리 흰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할 것은 P2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갑이 흰공을 뽑거나 거물공을 뽑거나 그거에 따라서 흰공을 뽑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갑이 흰공을 뽑을 사건을 A라고 놓는다면 갑이 검은공을 뽑을 사건은 A의 여사건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게. PA 교집합 2 더하기 PA 교집합 2의 여사건. 이게 뭐야? 미안해. 뭐 하는 거야? A 여사건 교집합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요 사건은 뭐냐 하면 갑도 흰거, 을도 흰거 뽑을 확률이고 여기 뭐야? 갑은 검은색, 을은 흰색을 뽑을 확률이지. 그걸 더해주면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PA와 P2 바 A 갑이 먼저 흰공을 뽑아야 되잖아. 갑이 먼저 흰공을 뽑은 상태에서 갑이 흰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야. 그 다음에 PA의 여사건, P2 바 A의 여사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갑이 A 흰공을 뽑을 확률은 총 7개 중에 3개잖아. 7분의 3이야. 그럼 갑이 이걸 하나 뽑아갔잖아. 그럼 이제 총 몇 개가 남았어? 6개의 공이 남았고 그 중에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6분의 2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갑이 흰공을 뽑지 않을 확률은 7분의 4가 되겠고 그 중에 을이 여기 하나 뽑아갔으니까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은 6개 중에 3개가 되겠다. 그렇지. 좀 계산이 어렵죠. 42분의 6 더하기 12 1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6으로 나누면 7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쉬워. 근데 문제가 어떻게 또 활용이 되냐 하면 잘 봐봐. 우선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갑이 흰공을 뽑을 확률 이거 구할 수 있어. 또 갑이 흰공을 뽑지 않을 확률 이것도 구할 수 있어. 두 번째로 갑이 흰공을 뽑았을 때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과 또 갑이 흰공을 뽑지 않았을 때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세 번째로 P, A 교집합 2도 구할 수 있고 P, A 여사건 그 다음에 교집합 2, 이 사건의 확률도 구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P2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까지는 굉장히 되게 순차적이야. 왜냐하면 이건 누가 먼저 뽑는 거야? 갑이 먼저 뽑고 다음에 을이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이 먼저 모든 궁을 뽑고 나서 을이 다른 걸 뽑는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갑이 먼저 뽑고 나서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풀었어. 어떻게? 이렇게 풀었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을이 흰공을 뽑았을 때 을이 흰공을 뽑았을 때 갑이 흰공을 뽑았을 확률을 구하라. 말이 안 되죠.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 이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는 거지만 을이 결론적으로 흰공을 뽑았을 때 갑이 흰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을이 흰공을 뽑을 확률을 우리가 2라고 그랬고 갑이 흰공을 뽑을 확률을 A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을이 흰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A가 갑이 흰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P2분의 PA 교집합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P2는 뭐였어? P2는 바로 요거였잖아. 그지? 자, P2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잖아. 그치? 결국 P2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PA 교집합 2 더하기 PA 여사건 교집합 2 이렇게 되고 PA 교집합 2 자, 이렇게 결국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7분의 3분의 요쪽 거 그지? 7분의 1 해서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요 문제는 선생님이 만든 문제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요 유형 4번 문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PA와 P2를 사건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P2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푸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두 번째 만든 문제 4-1이라고 할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조건부 확률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마지막 이제 독립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건데 독립사건의 확률. 자, 요거까지 할게.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나거나 A가 일어나지 않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거나 A하고 상관없이 이 확률은 그냥 P, B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야. 요걸 이렇게 한번 볼게. 우리가 P, B바 A는 A하고 상관없이 B가 된다. 또 P, B바 A 여사건 이것도 그냥 B가 된다.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예요. 독립의 정의. 독립의 정의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PA 교집합 B 곱셈 정리해서 얘는 PA 그리고 P, B바 A라고 했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 P, B바 A가 P, B가 되는 거니까 독립일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 B가 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에는 PA 교집합 B가 PA와 PB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P, B바 A와 P, B바 A 여사건이 PB인 것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독립이 된다면 PA 교집합 B는 그냥 PA 곱하기 PB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독립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독립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독립의 성질이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A하고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또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된다. 이렇게까지 독립의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 개념들은 수능에서 아주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와. 물론 어렵게도 정리가 많이 되겠지만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갔으면 좋겠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에 대한 정리를 내가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그거를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자, 독립 사건의 확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A, B가 독립이 아닐 때는 서로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A, B가 독립이기 위한 서로 필요 정부 조건은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런 것들도 서로 독립이다.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념 체크 1번.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왔고
PA와 PB가 이렇게 됐을 때 PA 교집합 B를 구하라? 그럼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니까 0.2 곱하기 0.3에서 0.06 해주면 되겠지. 자, 2번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는 딱 짝수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과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지.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사위가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동전의 앞면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P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PA와 PB를 따로따로 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주사위의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3개, 2분의 1이고,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다. 사실 우리가 경우에서 처음 배울 때 두 사건을 언제 더하냐 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법이 달라졌잖아.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하는 거였었지. 사실 그 말을 지금 좀 어렵게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를 좀 따로따로 배우는 것들도 그런 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 독립, 뭐 생각보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왔어. 그다음에 A가 이렇게 됐을 때 A와 B 합집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PA 합집합 B는 우리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PA와 PB는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고, 그대로 계산해서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PA가 5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15분의 1, 통분해서 계산하면 15분의 3 더하기 5, 8 빼기 1, 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어렵지 않지. 근데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독립사건의 확률 이렇게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거 볼게. 주머니 A에는 붉은 구슬 4개, 파란 구슬 6개가 들어있다. 붉은 구슬 4개, 파란 구슬 이렇게 그려볼까? 붉은 구슬 4개. 그 다음에 B에는 붉은 구슬 3개가 있지. 그 다음에 파란 구슬 6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B에는 파란 구슬 4개가 있어. 자, 주머니 A하고 B에, 여기 주머니 A고 여기 주머니 B인데, 각각 한 개 구슬을 꺼낼 때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의 확률을 구하라. 여기에서도 파란 구슬이 나오고 여기서도 파란 구슬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A에서 파란 구슬을 뽑는 것과 B에서 파란 구슬을 뽑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주머니 A에서 파란 구슬을 꺼낼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6개고, 주머니 B에서 파란 구슬을 꺼낼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3개가 되겠지. 자, 그렇지? A 주머니에서 파란색 구슬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고, B 주머니에서 파란색 구슬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야.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모두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잖아. A에서 파란색을 뽑든 빨간색을 뽑든 B에서 뭘 뽑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할 PA 교집합 B는 그냥 PA 곱하기 PB 해서 10분의 6, 5분의 3 곱하기 7분의 3 해서 35분의 9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배반과 독립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확률 덧셈 정리 배울 때 A 합집합 B의 사건은 PA 더하기 PB에서 P의 A 교집합 B를 뺀다 이렇게 배웠는데, 만약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이라면 뭐야?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뭡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야.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자, 그 다음에 곱셈 정리 어떻게 할까요? 곱셈 정리는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B 바 A 이게 곱셈 정리야. 또는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근데 만약 A하고 B가 뭐가? A하고 B가 뭐라고? 독립사건이면 PA 교집합 B는 다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배반 사건은 뭐라고 그랬지? 배반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 A와 B의 교집합이 공사건일 때 독립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지? P B 바 A와 P B 바 A 여사건이나 그냥 무조건 P B가 된다. 이게 바로 곱셈 정리 독립 사건이었지. 그다음에 곱셈 정리는 어떻게 유추가 됐습니까? 곱셈 정리는 P B 바 A는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번외로 하나 더 알아줘야 될 거. P2라는 거 구할 때 P2는 PA 교집합 2 더하기 PA의 여사건 교집합 2 이렇게 됐고 얘는 PA 곱하기 P2 바 A 더하기 PA의 여사건 P2 바 A의 여사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이거 가지고 P A 바 E 이걸 구하려면 P A 교집합 E 더하기 이게 우리가 원래 이거잖아. 이거는 P2분의 P A 교집합 E 이렇게 되는데 이 P2 대신에 이걸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배웠어. 근데 왜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갑이 먼저 하고 의리했을 때 갑이 먼저 했다는 가정하에 의를 구하라. 요게 A고 요게 뭐 2라면 P 2 바 A는 그냥 순차적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한 결과가 조건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좀 돌아서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설명하다가 조금 얼버무린 게 좀 있고 버벅거린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었네.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